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과 박한쌤 스페셜 벌써 오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앞에 전반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2강에서부터 삼성그룹주, 그리고 3강에서 그러니까 삼성의 반도체, 3강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이제 4강에서는 바로 이 IT라는 삼성의 한 축처럼 LG그룹,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오늘 LG화학과 그리고 LG이노텍, 또 LG전자 내에서 전장부품 쪽, 어떻게 보면 IT와 자동차의 한 축이 지금 시너지 효과가 가장 복합산업이 일어나고 있는 LG그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총 강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언제 이렇게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 그리고 전기차 업종, 자연스럽게 이런 섹터가 그룹사를 통해서 습득이 되는 그런 벌써 그것이 어느 정도 체계화가 잡힌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LG그룹주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 될지,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그룹인데요. 네, 4강 LG그룹은 애플과 위험한 동거라는 주제로, 뭐 제가 이렇게 동거인데 위험하다고 표시를 했어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LG그룹의 시가총액입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이거 바로 캡처한 거예요. 장중에 LG화학이 마이너스 2%인 81만 5천 원에 움직일 때 시가총액이 57조 원. 그리고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2조 4천억. 그리고 LG생활건강이에요. 57조 원, 24조 원, 24조 원. LG생활건강. 그리고 이제 지주사 기업인 LG가 15조 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8조 원. 그리고 LGU 플러스 6조 원. 이런 형태로 이제 이 가격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LG이노텍 4조 7천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순서만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LG화학이 나머지를 다 합친, 이 상위 두 개 합친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우선주 실리콘웍스 1조 7천억, 뭐 이렇게 LG 상사 1조 2천억, LG 하우시스 1조 1천억, 그리고 이제 8천억, LG 상사가 1조 1천억, 로보스타라는 회사가 있네요. 그렇죠? 시가총액 2,500억. 로보스타는 LG그룹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놓고 보는 관련주입니다. 로보스타 비즈니스가 한번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오늘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5월 31일, 5월의 마지막인 월요일, LG그룹주가 가장 많이 2차 전지 부분들하고 밀렸습니다. 3,200포인트를 다시 뚫은 이 시점에서 LG그룹주의 약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또 LG그룹에서 분사된 것들,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룹사 주식에 대한 지배구조를 통으로 외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도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그 지도를 전체를 외워버리는 겁니다. 숫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주식을. 자, 그런데 LG그룹은 얼마 전, 즉 5월 27일, 3일 전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몇몇 종목이 LG 주식. 왜 그랬느냐? 여기가 LG인데요. LG 주식인데 LG 그룹사인데 회사가 그룹사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가 시작된 것이 5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오늘이 5월 31일 월요일. 어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방송에 들으실 때는 화요일이시겠죠. 화요일날 밤 12시 늦은 밤에. 그리고 29일 그리고 오늘이 참 5월 31일, 30일 일요일, 29일 토요일, 28일이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거래가 재개됐네요. 실거래일 수로는 지금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LG는 그룹 회사가 두 개로 나눴는데 기존에 있던 LG 그룹주는 이렇게 됩니다. 전자 계열, 화학 계열, 그리고 통신 계열. 전자 계열은 LG전자, 그리고 화학 계열은 LG화학, 통신 계열은 LGU+. 이렇게 쭉 이어지죠. LG CNS까지.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된 회사 이름은 뭐냐? LX입니다. LX 그룹이라는 회사가 LG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어떤 회사들이 떨어져 나갔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LG 상사, 그리고 실리콘럭스, 그리고 LG 하우시스가 LG 그룹에서 분사가 돼서 완전히 새로운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마치 5, 6년 전 LG 그룹 전체가 4개의 회사로 나눠졌었죠. LG, 그리고 LS, GS, LIG. LIG 손해보험은 지금 이제 KB한테 팔렸고요. 그렇죠? LIG 건설은 망했고요. 남아있는 것은 LIG 넥스원이라고 해서 미사일 무기 개발하는 회사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인데 지금 LG가 이번에 또 나눠진 거죠. 다시 LG, LX로. 자, 그래서 현재 나온 쪽은 이런 회사라는 거, 그리고 비상장 회사인 MMA, 그리고 판토스까지 해서 총 5개 회사가 5월 27일부로 완전하게 분리돼서 LG그룹에서 독자적인 그룹사로 움직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룹 분리가 끝났는데 주가는 폭락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배구조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종목 각각에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처럼 그룹사를 통으로 놓고 보면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은 그룹 전체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어디로 할 거냐. 즉 떨어져 나간 부분을 다시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LG그룹, 그리고 떨어져 나간 LX그룹, 방금 보셨던 5개 기업으로 나가고 상장기업 3개를 갖고 나간 LG상사, 실리콘웍스, LG하우시스, 이 회사는 다시 성장을 해서 다시 그룹의 레벨을 올려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다 내려앉았어요. 그럼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주식을 사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 항구적인 어떤 현상이냐, 전략적인 선택이냐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쪽 주식은 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쪽을 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LG그룹의 지배구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보는 그 첫 번째 이유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배구조를 봄으로써 단순히 표면적에 있는 종목 개별이 그냥 좋다 나쁘다,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보셨지만 그 많고 많은 종목에서 그룹사에서는 전략적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룹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캐치하시면 아, LG는 이제 이 종목이구나.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저희들한테 주어진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그룹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LG와 기존의 LG와 LX그룹으로 이제 나눠졌는데요. 11월 26일 날 작년도 13개 자회사 중에서 방금 보셨던 LG상사, 실리콘웍스, LG하우시스, 그리고 비상장, 여기는 다 상장회사죠. 비상장회사인 LGMMA, 나중에 이제 상장하겠죠. 그리고 판토스까지 그렇게 해서 무슨 분할을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분할을 했어요? 물적 분할입니까? 인적 분할입니까? 그렇죠. 인적 분할이네요. 자, 인적 분할이라니까 LG그룹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은 얼마 전에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하나 생각날 겁니다. 누가 물적 분할했어요? 그렇죠. LG화학이. 물적 분할이라는 게 뭡니까? 주식이랑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다 놔두고 회사만 독립돼서 나가는 겁니다. 인적 분할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도 다 같이 나가고 주식도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산도. 자, 그게 인적 분할이에요. 그런데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했는데 오너들끼리, 즉 집안끼리 재산을 나눌 때는 인적 분할을 했네요. 즉 백주 있는 사람한테 LG화학, 백주, LG 지주사 백주 갖고 있는 LG화학 백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LG화학 솔루션 백주 혹은 LG화학 백주. 주가는 똑같이 가격 다운시켰겠죠. 혹은 LG화학 50주, LG화학 솔루션 50주, 백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든지 이게 인적 분할입니다.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 자,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건데요. 완전한 재산 배분입니다. 자, 신규 지주회사인 LX 홀딩스를 설립하는 회사 분할 계획이 그래서 이제 11월 26일 발표가 된 다음에 그래서 지금처럼 3월 26일 회사 분할 계획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고 4월 29일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이죠.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곤두박질 친 케이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위한 방식이라면 매수의 기회가 되겠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주식은 그룹사 주식은 손대면 안 되겠죠. 원래 LG그룹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맨 위에 LG가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LG화학, 그렇죠?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여기에 LG상사 이렇게 있습니다. LG는 전자 파트와 통신 파트 LGU+를 해서 그리고 이제 화학 파트는 LG화학과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도 사실 샴푸나 비누 이런 거니까 화학 파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기전자 IT 파트와 화학 파트가 LG그룹의 좌청룡 우백호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왼팔 오른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재미난 게 있어요. 지분이 몇 %입니까? LG화학 33%. 누가 LG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LG하우시스 33%, LG생활건강 34%, 33%, 36%.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이번에 떨어져 나간 LX그룹 거죠. 이제 이것은 33%, G2R 35%, 이번에 떨어져 나간 LG상사 24%. 이렇게 갖고 있네요. IT 쪽은 비상장회사인 CNS 85%. 자, 재미난 거는 LG는 LG상사 24%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몇 %가 충족됐습니까? 그렇죠. 30% 이상의 지분을 지주사인 LG가 갖고 있고 LG는 바로 구광무 회장님과 LG그룹 일가가 45%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LG그룹 일가는 45% 이상의 LG그룹을 지배하고 LG는 나머지 주식들을 LG상사를 제외하고 전부 다 30% 이상 지배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안을 요청한 정부, 즉 계열사로 회사를 두려면 몇 %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30%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대명제가 작년 12월 초순에 법이 통과됐는데 이미 2년 전부터 이거를 완성해 놓고 있었어요.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처럼 20% 갖고 있다거나 SK가 SK하이닉스, SK텔레콤을 지배하고 20% 지배하고 SK텔레콤은 다시 SK하이닉스를 21% 지배하는, 그래서 앞으로 10%를 더 늘려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K텔레콤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것을 겪지 않아도 이미 완성이 끝난 케이스죠. 즉 LG는 상당 부분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이미 다 30% 이상 주요 기업들은 다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상장회사 중에서 30% 미만인 것은 LG상사인데 이번에 LG LX그룹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래서 LG는 LG전자를 33% 지배하고 LG전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아크릴, 그리고 LG이노텍을 40% 지배하고 그리고 LG디스플레이를 37.89% 지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완전한 IT 쪽은 순환출자 구조, 계열사 지배 구조를 완성한, 따로 돈이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화학 쪽도 마찬가지죠. LG화학 33%를 지배하고 LG화학은 팜한농 100%, 행복불이 100%, 시텍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자, 이번에 그래서 LG그룹, 남아있는 LG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미래 전략을 위해서 그냥 선택과 집중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LG 주식, LG 지주사 보면은 구광무 회장님이 15.9%, 16%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구본준 회장님이 7.72. 이번에 LX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시는 분입니다. 자, 구광무 회장님이 이번에 새로 회장님이 되신 젊으신 분이에요. 새로 회장님이 되신 젊으신 분. 그러면 구본준님은 누가 되실까요? 본인의 숙부가 되시죠. 숙부가 이번에 회사를 나가신 겁니다. 대신 LG 주식, 그룹사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죠. 7.72.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학년을 쓰신 구본준, 구본식, 그러니까 구광무 회장님의 아버님이라는 얘기죠. 그분들은 다 7.72, 4.8 이런 식으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같이 45.89%의 지분을 LG그룹 오너 일가들은 공통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LG가 어제 오늘 주가가 계속 빠지죠. LX그룹도 계속 폭락하고. 자, 이것이 우연의 일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LG는 구인의 회장님이 창업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돈은 누가 냈느냐? 이분은 전문 경영인이셨고요. 경영을 참 잘했습니다. 허 회장님이라는 분이 돈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분은 자본가고 한 분은 젊은 패기와 도전 정신으로 전문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잘 이끄셨어요. 자, 그래서 허 씨와 구 씨가 상당히 동업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 분란 없이 잘 이뤄 가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7, 8년 전에 회사가 이제 허 씨 그룹 체제로 GS 그룹이라고 회사가 지금처럼 그룹사가 분리돼서 나갑니다. LG 그룹에서. 2015년, 2005년, 그래서 15년 전이네요. 그래서 LG 그룹이 4개 회사로 나눠지죠. LG, GS, LS, 그리고 LIG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자본과 경영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리돼서 너무 커졌기 때문에 완전히 계열 분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2021년 현 시점에서 다시 LS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는 LG 그리고 LX 그룹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전문 경영이시던 구인회 회장님은 아드님이 구자경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인회 회장님은 구자경님을 낳고 구자경님은 구본무 회장님 얼마 전에 물러나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 구본무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광모님이 LG그룹의 회장으로 되신 거죠. 이분이 결정을 내린 거죠. LG화학에서 LG화학솔루션을 물적 분할하는 거. 작년에. 자, 그리고 구본무 회장님 아버님, 본인의 아버님 되시는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둘째 형님, 둘째 숙부님, 가장 큰 숙부님 구본능님, 휘성그룹 회장님이시고요. 구본준님, LG그룹 고문이시죠. 이번에 LX그룹에서 LG하우시스, LG상사, 그리고 실리콘웍스, MMA 이렇게 판토스까지 5개 그룹 갖고 LX그룹으로 나가신 분, 즉 숙부님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구본식님이 계십니다. 자, 보시면 뭐 아오음부터 해갖고 쭉쭉쭉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포인트는 여기죠. 자, 여러분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경영체제로 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막 회장 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네,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만 1년도 못 채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20년간은 대한민국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30년, 40년간은 회사 끄떡없이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나간 것이 조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LG그룹은 그룹사는 2개로 분할이 됐다. 형식상 분리는 완료됐다. 앞으로 남아있는 지분, 아까 보셨지만 LG그룹의 지분, 우리 회장님 몇 프로 갖고 계신가요?
7.5% 정도 갖고 계셨죠. 9번 주님께서. 앞으로 저런 부분들의 지분 수합 방식을 통해서 교환해서 완전히 이제 계열 분리가 끝내줘야 되겠죠. 실질 분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분 인수 자금 및 그렇죠. 구광모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선택과 집중이 앞으로 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 짧게는 3년간 LG그룹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과거의 LG가 아니라 새로운 청년 LG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LG그룹은 이제 잊으세요. 숙부님도 나가셨습니다. 새롭게 길을 열어줬어요. 새로운 구광모 회장님이 새로운 LG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LG는 어떤 비즈니스에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즉, 여러분 주식 갖고 있는 재산을 LG그룹 내에서 투자해야 된다면 어디에 얹을 거냐? 얹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LG그룹은 아까 보셨지만 LX그룹이 분할하기 전에 작년도에 결정이 됐죠. 아까 시가총액 최고 큰 54조짜리. 이 회사를 무슨 분할입니까? 그렇죠. 물적 분할이에요. 즉 LG가 33%의 LG화학 지분을 갖고 있는데 LG화학에서 떨어져 나가는 LG화학솔루션, 즉 배터리 회사 주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주, 100주, 1000주, 만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LG화학 주식.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안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LG화학밖에 안 갖고 있어요. 대신 이 LG화학이 배터리 회사를 100% 갖고 있죠. 아까 보셨던 거하고는 다르죠. LX그룹은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물적 분할입니까? 인적 분할입니까? 인적 분할이죠. 왜? 내 재산 내가 갖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누가 좋은 거예요? 무조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인적 분할이 좋은 거예요.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왜? LG화학이 갖고 있는 거지 본인이 주식을 그만큼 100주 갖고 있으면 100주를 받았다거나 혹은 100주 갖고 있으면 LG화학 솔루션 40주 받고 LG화학 60주 이런 식으로 재산권 분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LG화학만 갖고 있을 뿐이지 이 주식 재상장할 때 여러분 건 한 주도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 LX그룹은 인적 분할했죠. 만약에 LG 100주가 갖고 있었다. 주식을 그러면 30주를 주고 70주를 새로 놔든지 아니면 50대 50으로 하든지 지분가치 평가법에 의해서 아니면 똑같이 100주, 너도 100주, 너도 100주로 나눠주든지 이게 바로 인적 분할입니다. LG화학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방식을 선택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LG그룹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LG그룹은 20년 전, 3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회사의 중요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를 분리하는 전략을 꼭 썼어요. 그 전략의 핵심은 항상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었습니다. 즉 재산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주는 거였죠. 그것이 성씨는 허씨고 성씨는 구씨인 동업자 관계, 성이 다른 동업자 관계일지라도 회사가 나갈 때 그렇게 했어요. GS, LG. 이번에 같은 한 뿌리,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가 같은 구씨라 할지라도 LG, LX도 인적 분할 방식을 썼습니다. 회사 내에서 가장 핵심이자 시가총액이 54조 원으로서 가장 컸던 그 아래 레벨에 있던 주식 24조 원짜리보다 더블이나 훨씬 컸던 가장 큰 LG화학에서 2차전지 배터리 파트가 분리돼서 나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100주 갖고 있든 1000주 갖고 있든
10%가 있든 5%가 있든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안 해줬습니다. 오로지 LG화학 지분을 갖고 있는 LG가 최대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로 지분권 100%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죠? LG는 LG화학을 33% 갖고 있고 LG화학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나눴는데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로 100%, 즉 33%밖에 없는데 다 갖고 가는 거죠. 사실 누가? LG가. 겉으로는 LG화학이 같지만 여러분이 LG화학 주주라고 100주 갖고 있어봐야 배터리 상장할 때 100주 줍니까? 안 주죠. 분사할 때도 안 줬잖아요. 행사, 재산권 행사 못하게 만들었죠. 왜 그러느냐? 이 회사가 미래 먹거리라고 본 겁니다. 배터리가.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LG화학은 앞으로 LG그룹 전체는 현재 남아있는 LG그룹 구광무 회장님 체제 LG그룹은 앞으로 LG의 명운을 어디다 걸은 거예요? 전자에다 걸은 겁니까? 아니면 LG화학 배터리에다 LG 분사돼서 나온 LG화학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2차 전지 사업부에 걸은 겁니까?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렇죠. 여기에 모든 회사의 역량을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즉 구광무 회장님 체제는 LG화학 내에서 석유사업화학부, 전자사업부, 그리고 첨단소재사업부, 생명과학사업부, 여기도 바이오 있어요. 네. LG 바이오가 국내 1위란 말이에요. LG생명과학이 사실. 자, 그런데 그 사업을 접고 합쳐버렸었죠. 상장돼 있던 회사를. 나중에 이거 재상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만농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전지전자사업부, 가장 큰 2차 전지 사업부를 이번에 자회사로 분리시킨 거잖아요. 비상장 회사로. 연말에 12월 달에 상장시킨다고 합니다. 상장되면 100조 원이냐 70조 원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2023년이 되면 2차 전지 시장은 시장이 반도체 다음으로 단일 시장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전 세계 시장에서 95조 시장이 됩니다. 즉 100조 원, 사실은 근데 이거보다 좀 성장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2023년에 보면 100조 원 시장으로 진입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즉 단일 시장인데 1000억 달러 시장이 2023년도 사이에 펼쳐진다는 거죠. 2023년 말 2024년.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현재 2021년도 56조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서 40조 원 정도 됐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죠. 오늘 2차 전지주들 LG화학,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5% 다 폭락했습니다. 왜?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시장이 커져가면서. 자, LG화학의 선택과 집중. 미리 회사를 분사시킴으로써 20년 전에 있었던 반도체 치킨 게임, 가격 경쟁 이야기하는 겁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태양광 치킨 게임, OCI 60만 원에서 폭락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LED, 이런 시설을 대규모로 팽창시켜가면서 가격 경쟁이 심하게 일어난 비즈니스, 세계 시장을 놓고 2차 전지가 지금 시작했어요. 자, LG는 그런 면에서 회사를 분리시켜서 연말에 상장할 준비를 해서 실탄을 마련하는 전략은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 이쪽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고 LG는 미래를 바로 이쪽 파트, 2차 전지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배구조 개선하는 완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형식 요건은 완성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열 분리까지 이번에 LG와 LX까지 나눠져 가면서 구광무 회장님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경영권 참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숙부님이 계실 때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 부분에서 참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줬다. 신뢰를 얻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20년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구광무 회장님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봤을 때는 앞으로 20년간 LG는 LG화학 솔루션,
즉 2차 전지 파트라는 부분이 그룹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LG화학을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LG화학솔루션을 사야 되겠습니까? 12월 달에 상장 예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LG화학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서운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LG화학이 100% 지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주식이지만 이 주식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 물적 분할이었으니까. 상장하면 다시 이 주식 사야 돼요. 오너 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가 LG화학에 있습니까? 아니면 LG화학이 100% 갖고 있는 LG화학솔루션에 있습니까? 누구는 이 주식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 잠깐 해볼까요? 국방부에 가면 원스타, 투스타 분 되시는 분들이 마대자루 들고 바닥 청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사무실 자기가 정리해요. 자기 아래에 딸린 부하들이 없어요. 옆에도 별이고 저기도 별이고. 전방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별 2개는 사단장님이에요. 내 아래 딸린 부하가 10,000명이에요. 명령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죽으라면 당장이라도 목숨이라도 걸어들 부하들이 10,000명입니다. 그게 군인이죠. 죽으라면 죽는 거. 왜 죽어야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게 군인이에요. 자, 똑같은 별이 2개입니다. 내 아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주식은 그런 겁니다. LG화학이 100% 갖고 있다? 내 손 안에 쥐고 있어야죠. 내가 LG화학 쥐고 있어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방부에 있는 별 2개일 뿐이에요. LG화학 주식을 실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가지고. 상장할 때 한 주도 없잖아요. LG화학 기존 주주들은. 그렇죠? 자, 구광무 회장님의 미래는 LG화학솔루션. LG화학이 아닙니다. 2차 전지 분리된 화학솔루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LG화학솔루션 상장하는데 LG화학 붙잡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그렇게 애달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화학솔루션과 LG그룹은 LG 지주사죠. LG화학이 아닙니다. 솔루션이지. 포트폴리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상장돼야 되니까 시간이 아직 여유 있죠. 최근에 LG그룹 주식들 그럼 약세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네, 전체적으로 실탄 마련 전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LG그룹의 앞으로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LG전자 쪽에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LG화학보다는 얘는 아직 상장 안 됐으니까 LG전자에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큰 그림으로 보면 2차 전지 솔루션에 있어요. LG화학이 아니라 LG화학에서 나온 솔루션,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보면 LG전자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그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이게 이제 이렇게 4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애플과 위험하다고 그랬죠? 동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G는요, 얼마 전에 애플의 컨셉 전기차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만들 컨셉카를 공개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LG는 자동차를 10,000대, 20,000대, 100,000대 이렇게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애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300,000대. 미국에서 300,000대, 아시아에서 300,000대, 유럽에서 300,000대. 그래서 10,000,000대부터 시작하는 단계.
제품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 안에. 이 100만 대에 빨리 만들면 100만 대는 팔려요. 바로 선주문이 들어오니까. 문제는 빨리 3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해요. 시설이. 문제는 뭐냐? 파트너를 빨리 구축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공장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자동차 원가 분석해보면 아시죠? 전기차 배터리가 1,000만 원이면 배터리가 400만 원. 자동차 원가가, 생산 원가가. 그리고 1,500만 원이 이런 파워트레인. 즉 엔진에 해당되는 배터리하고 미션에 해당되는 이런 파워트레인이 55%에서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배터리는 LG가 잘 만들어요. LG는 이 파워트레인, 구동모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실제 LG가 생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분야도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이 코일 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유럽에 있습니다. LG전자 유럽 법인이 저 파워트레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저희가 비클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비클이라는 것은 자동차 전 약자죠. 그래서 LG전자 안에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 파트의 유럽 법인에.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누구하고? 마그나하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는데 전기 자동차, 애플에서 발주를 주는 전기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 중에 하나, 배터리를 제어하고, 그것이 아까 보셨던 모터입니다. 그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기도 하고 직류를 교류로, 즉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다시 직류로 이렇게 바꿔주는 컨버터 인버터라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이 핵심인데 모터하고 이거를 생산하는 기술을 LG전자한테 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주느냐? LG전자가 51%. 원래 LG전자가 100% 갖고 있었는데 LG전자한테도 51%만 가져. 그리고 나머지 49%는 마그나한테 줘. 해서 두 회사를 이렇게 조인트 벤처로 설립하게 합니다. 이 회사한테만 가장 핵심되는 모터와 인버터, 아까 그걸 주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도록 그 공장에만. 그러면 LG 전장부품 사업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생산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애플이 요구한 거는 이겁니다. 원래 LG 유럽 법인이 비클 사업부가 LG전자 많은 사업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부, 즉 VC 파트가 비클 파트가 뭐를 생산했냐면 아까 보셨던 모터와 인버터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LG가 생산한 거를 다른 독립회사를 만들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LG전자가 100% 갖고 있던 지분을 LG전자 51%만 남기고 나머지는 마그나한테 49%를 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조인트 벤처 회사라고 일단 그렇게 가명을 잡았습니다. LG 마그나가 되겠죠. 애플의 요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회사만이 이 조인트 벤처 51대 49를 갖고 있는 이 회사만이 아까 보셨던 자동차 전장 부품의 핵심인 모터와 인버터, 컨버터를 특히 모터와 인버터를 생산하는 겁니다. 애플로부터 주문받는 거죠. 이게 LG가 받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원래는 LG 혼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량 주문을 주기 전에 회사를 지분을 51%를 줄여버린 겁니다. 즉 LG가 아차하면 여기서 1, 2%만 고객 요청에 의해서 LG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옛날에 삼성이 애플한테 하청받다가 본인들이 직접 갤럭시를 생산한 것처럼. 자, 그래서 앞으로 LG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51대 49인 새로운 신생회사, 유럽법인 여기한테 주는 거예요.
자, LG전자는 의사결정 과반수만 유지하고 경영권은 보유했지만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에 대부분 겁니다. 본인 브랜드로 나가는 게 아니죠. 가장 핵심 부품이에요. 만약에 배터리하고 파워트레인까지 본인 걸로 합쳐진다면 자동차의 65%, 3분의 2의 가장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LG전자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LG 화학 파트, 전자 파트 합쳐서 LG 자동차. 왜? 어차피 80%, 90%는 나머지 부분은 LG전자에서 이노텍하고 다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자, 따라서 2021년 7월, 네, 오늘이 5월 30일이죠. 이제 한 달하고 지나면 7월이잖아요. 합작법인이 공식 출범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LG 화학 들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LG전자나 내년도 상장할 예정인 LG화학솔루션에 돈을 집중하겠습니까? LG그룹에서. LG그룹의 미래가 어디 있나요? LG화학에 있나요? 아니죠. LG화학솔루션에 있죠. 또 하나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LG전자에 있는 겁니다. LG그룹주가 지금 빠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해서 그 다음 행보를 위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실탄 마련 전략이에요. 앞으로 구광모 회장님 호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화학이 아닌 LG화학솔루션 2차 전지 파트 상장 예정되어 있는 거, 분사돼서 나온 거, 그리고 LG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LG전자가 더 좋다고 본 이유,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이유. 왜? 어차피 7월 합작법인 설립이고 그때 제품 생산이냐? 아닙니다. 소유권만 분리시킨 거지 제품이 이미 생산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2019년도에 이미 주문을 받아둔 물량이 53조 원이에요. 누가? LG전자가.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누적 잔고가. 2020년도에 60조 원이 살짝 넘습니다. 누적 수주 잔고가. 이번 연도 2021년도는 얼마나 될까요? 한 70조 원이 살짝 넘을 수도 있겠죠. 발주를 주는 거에 따라서. LG전자의 1년 매출액이 68조 원 전후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미 자동차 전장 부품이 성장 산업이 아니라 LG는 수주를 이미 60조 원만큼 받아놨습니다. 소유권만 100% 갖고 있던 데서 마근하고 나눠야 된다는 것 뿐이죠. 왜? 애플 입장에서 대규모 발주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 쪽 파트, 그래서 마그나가 어떤 회사인가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마그나는 GM의 15%, 그리고 BMW가 특히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BMW 3 시리즈, 그리고 5 시리즈, 그리고 6, 7, BMW는 홀수로 나가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가장 보급형이란 말이에요. 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6천만 원에서. 자, 2.0 엔진, 디젤 엔진 쓰고 다 똑같이 2.0 엔진 써요. 여기까지. 선택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엔진은 똑같은 거 같고 껍데기만 바꾸고 옵션만 바꾸는 건데요. 요 BMW 5 시리즈까지 누가 만들어내냐? 보급형 5 시리즈까지 바로 마그나가 만듭니다. 마그나는 단순히 한 부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BMW나 GM이나 포드에서 자동차 중에서 주력 제품을 받아서 조립을 완성시키는 그런 회사입니다. 즉 완성 자동차를 만들어서 납품해 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어디에 공장이 있느냐? 캐나다 회사인데요. 현재는 오스트리아의 유럽법인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마그나는 주로 바디, 스트럭처, 자동차 차량 구조라고 그러죠. 모노코크 방식이냐, 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일체형 방식이냐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 28%. 그러니까 바디하고 스트럭처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화신이라든가 성우하이텍 같은 옛날. 그리고 이제 컴플릿 비이클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쪽도 17%. 그리고 이제 시팅 시스템 한마디로 의자. 이것도 굉장한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움직이는 몇 단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업 다각화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BMW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완성차 하청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죠. 애플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전기차 플랫폼을 안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LG전자하고 잘 조인트 벤처를 일단 본인 말을 잘 듣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LG전자 실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63조 2,620억이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상입니다. 66조 9천억 예상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매년 5%, 4%, 6%인데 20% 성장하는 파트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Vehicle Component Solution. 아까 보셨던 Vehicle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의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자동차에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승용 자동차를 세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RV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레저 비클이라고 해가지고 RV라고 그러죠. 주로.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뭐 뚜껑 열리는 거, 까브리올레라든가 이런 것들 방식들에 따라서 명칭이 나누는데 그 전체적인 걸 뭐라 그러냐? 비히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히클 사업부는 결국은 LG전자는 전장 부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쪽 파트가 20%씩 성장하고 있네요. 그렇죠. 2020년도 5조 8천억 매출, 2021년도에는 8조 원 정도 매출, 수준은 약 70조 원 정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 따라서 LG전자는 2021년 7월 법인만 출범하는 거지 이미 7조 원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어요. 애플의 고민은 뭘까요? 700개에서 800개 핸드폰 조립해서 LG한테 디스플레이 주고 안에 들어가는 PCB 주고 카메라 모듈 파트 밀어주고, LG는 애플의 하청업체로서 스마트폰 부품 회사였습니다. 700개, 800개 중에서 일정 부분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동차는 그러나 최소한 15,000개 정도의 전기차라 할지라도 부품을 조립해야 됩니다. 아무리 애플이라도 편의점 정도 수준 물품하고 백화점 정도의 물품을 관리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LG가 어떤 장점이 껴들 부분이 있느냐?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전자의 미래는 단순히 애플의 스마트폰을 하청받아서 겨우 1% 마진만 먹고 사는 폭스콘 같은 존재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을 하청받아서 파운드리를 하는 반도체 제조업체였지만 30%의 마진율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650조 원의 대만 TSMC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플과의 바로 저 협의는 위험한 동거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LG전자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보는데요. 기술력만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LG전자의 미래를 봤을 때는 애플과의 봤을 때 LG전자도 괜찮지만 부품업체로서, 전장 부품업체로서 LG이노텍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점을 보였던 것처럼 전장 부품에서 특화된 업체로서 앞으로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저는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LG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유가 LG화학, LG전자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저희가 지혜롭게 한 종목을 볼 수 있다면 숨어있는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제4강 LG그룹 지배구조, 애플과의 위험한 동거를 선택한 LG그룹의 선택, 앞으로 선택과 집중, 어떤 현명한 결정이 있는지는 증명하는 데 2, 3년이면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의가 그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